안녕하세요. 얼마 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와 이별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밝혀진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어디 가서 편하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일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려고요. 시댁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한량 같았던 시부 대신 치열하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던 시모 밑에서 자란 남편은 항상 성공에 목말라 했죠. 늘 쉴 틈 없이 일하고 부지런했지만 가난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 시모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에도 이건 자신이 책임지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에는 항상 매달마다 일부 금액이 빠진 상태로 공용통장에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빠지는 금액 없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월급이 올랐어? 공용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전에 들어오던 돈보다 훨씬 많은데 월급이 오른 거야? 아니면 빠지는 금액이 줄어든 거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어오길래 당신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거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들어왔네? 아, 그거? 여보,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 있지? 저저번 달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거든. 가족들도 없고 혼자 살던 사람이라서 좀 늦게 발견이 된 모양이더라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엄마 돈도 갚을 것도 없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그 돈만 안 빠져도 진짜 훨씬 넉넉하게 살 텐데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딱 일이 이렇게 되네. 아, 정말?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래? 안 그래도 어머님 자꾸 그 사람이 독촉 전화 온다면서 뭐라고 하셨잖아. 당신이 꼬박꼬박 돈 입금하는데도 자꾸 빨리 갚으라고 한다고. 참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네. 그럼 그 사람은 가족들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가 보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돈 다른 사람이 갚으라 말아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알아보니까 가족이며 친척이며 아무도 없던 모양이던데 장례도 아는 지인이 대충 치러주고 끝났대. 어쨌든 이제 돈은 안 갚아도 되니까 한시름 놓았지 뭐. 아유, 근데 지금까지 갚은 거 생각하면 아깝긴 아깝다. 그렇지? 슬쩍 이체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냐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 갑작스럽게 채권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시댁 채무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시모와 친했던 사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럽기도 했죠. 사실 전 시댁 식구들이 생활력이 강하지만 그동안 시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된 불행 속에서 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은 태어나길 얼마나 좋은 날에 태어났는지 아니? 솔직히 아들이 지금 살짝 시기를 잘못 타서 그렇지. 나중에는 대성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잘해. 그 누구보다 돈 많이 벌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히지 말고 좀 고급스럽게 옷도 사 입히고 그래. 어머님, 이미 남편 옷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아직 갚아야 할 것도 많은데 아껴야죠. 나중에 이사 갈 생각도 하면 이것저것 사기에는 부담이라서요. 그나저나 어머님 냉장고랑 TV 바꾸셨네요? 언제 바꾸셨어요?
저번에도 고장났다고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또 바꾸신 거예요? 아, 이거 신형 나왔다고 하길래 그냥 구경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샀어. 원래 집에 후줄근한 물건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 너 알지? 그래서 하나 샀어. 저번에 산 건 너무 작기도 하고 쓰기도 불편하고 싸구려였잖아. 역시 돈값 하지? 디자인도 예쁘고 이런 게 딱 집에 있어야 돈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너희도 너무 집에 구닥다리 가전제품들 넣지 말고 좀 괜찮은 걸로 넣어. 엄마, 와이프는 그런 것도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사자고 해도 안 된다니까. 내가 시기만 딱 따라주면 돈 수억으로 벌 텐데. 그러면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사는 건데 말이야. 그렇지, 엄마? 내가 성공하면 우리 엄마 집부터 싹 다 고쳐줘야지. 그래, 그래. 우리 아들 꼭 성공할 거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아직 시기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성공한다니까. 예, 너는 남편 곁에서 잘해줘. 너는 진짜 땡 잡은 거라니까.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누가 제일 덕 보겠니?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러니까 잘해. 시모는 그렇게 치열하게 번 돈들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펑펑 썼고, 남편 역시 시모가 어릴 적부터 해온 성공할 팔자라는 말만 믿고서는 앞뒤 상관없이 지르고 봤어요. 그런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기도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에서 직원과 다투게 되면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는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밤낮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무기력증, 우울증이 생겼죠. 전 남편을 매일 어르고 달래면서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게임에 술에 한량이 따로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찾아왔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들 좀 편하게 자게. 커튼도 좀 쳐주고 하지. 밥은 좀 먹고 자는 거야? 속 비우고 자면 나중에 일어나서 속 쓰릴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얼른 해장국 끓여줘야겠네. 집에 북어치랑 계란 있지? 가서 두부 좀 얼른 사와. 밥이라도 먹고 자야지. 저렇게 빈속에 잠자면 안 돼. 어머님, 뭐가 이쁘다고 밥을 먹여서 재워요. 어머님, 벌써 3달째 매일매일 게임만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술에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혼자도 아니고 이제 가정도 꾸렸는데 정신 차려야죠. 한두 달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벌써 3달째고 다음 주면 3달도 넘어가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넌 겨우 3달 네 남편 일 안 한다고 옆에서 그러고 있니? 그럴수록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네가 그렇게 애를 쪼아대니까 기죽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네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어머님,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저 출근하고 나면 자고, 퇴근하면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또 술 먹고 게임하고, 청소며 빨래며 뭐 하나 한 적도 없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숨만 쉬어요. 어머머, 너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시키니? 예. 아무리 그래도 가사는 여자가 해야지. 무슨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해? 그런 거 시키는 것도
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아내가 집에서 할 일이 뭐니? 남편 기 살려주는 거잖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두덜대는 게 어디 있니? 잔말 말고 당장 나가서 두부나 사와. 매일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던 남편이 전 답답했지만 종종 집에 오셨던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오히려 투덜거리는 제가 철이 없다며 절 나무라셨죠. 뿐만 아니라 시모는 혹여나 남편 기가 죽을까 싶으셨는지 매일매일 전화를 하셔서 남편에게 기죽을 필요 없다면서 다 잘 될 거라고 잘하고 있다며 남편을 달래긴커녕 동조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부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을 때는 며느리 앞에서 욕도 서슴지 않았던 시모가 막상 아들이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시모는 아들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동창회를 가야 한다면서 몇 달간 밖에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발이며 옷까지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이후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하던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나 지금 취업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이제 와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내 경력 살려서 취직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닥이 워낙 좁으니 이미 나에 대해서 소문도 다 났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갑자기 사업이라니? 당신 사업은 전혀 관심 없다고 했었잖아. 당신 회사 다닐 때 동료가 같이 나가서 사업해보자고 할 때도 시큰둥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업한다는 얘기를 해. 그게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업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걔가 나한테 사업 같이 해보지 않겠냐면서 물어봤는데 나도 처음에는 무슨 사업이냐 생각했었거든. 근데 전망도 괜찮고 지금은 동업이지만 나중에는 개인 사업장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나쁠 거 없고. 거기다가 지금 이미 성공한 사업체에 그냥 투자금 넣어서 대표가 되는 거라서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서. 투자금? 여보, 우리가 투자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당장 내년이면 이사도 가야 하고 아이도 안 가질 거야? 당신 아이 하나는 낳고 싶다며.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지. 근데 투자금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 동창회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온 건 아니지? 잘 알아보고 나한테 말하는 건 맞아?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다 알아보고 사업장도 직접 다녀와 봤어. 가봤는데 장사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 걔가 분점 내고 싶은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동창회에서 날 보고 딱 느낌이 왔대. 돈은 저번에 장모님 유산으로 받으신 거 처분했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거 좀 빌리면 안 되나? 뭐? 당신 제정신이야? 그거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면서 받은 거잖아. 어떻게 그걸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이야.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니 엄마가 그 돈으로 평생 사신다고 하신 건데 그걸 왜?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재산을 투자금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전 너무나 황당했죠. 그동안 시댁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남편이 따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챙겨드려도 별말을 안 했었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친정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것을 당연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냐는 남편의 말이 정말 황당하고 화도 났어요. 남편은 거기다가 이미 그 돈을 빌리면 엄마에게 달마다
조금씩 갚는 걸로 다 생각을 해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크게 다퉜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한 레스토랑으로 오라며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화해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해서 퇴근하고 가보니 남편은 한 여자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인사해. 내가 저번에 말한 그 같이 동업하자고 한 동창. 내가 당신이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얘가 당신이랑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 마련했어. 당신한테는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안 나올까 봐. 일단 앉아. 자세한 건 얘기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 안녕하세요. 저 동현이 친구 김민지라고 해요. 동현이 결혼할 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가워요. 안 그래도 동현이 사정 저번에 들어보고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능력 있고 감각도 좋은 친구인데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동현이한테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답해주고 싶어서 권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고 아직 남편이랑 자세한 얘기도 나눠보지 못해서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려보려고 해서 자리 꼭 마련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남편이 하는 말은 와이프들이 잘 안 들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믿을 것 같으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기 레스토랑 운영하는 걸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투자금만 조금 드린다면 분점 낼 때 지점장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여기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 남편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서요. 전에도 남편이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었어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게 저도 당황스럽고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나중에 남편이랑 더 자세히 얘기는 해볼게요. 남편은 화해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날에도 남편과 크게 다퉜죠.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직접 가게도 봤으니 믿을만 하지 않냐며 저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전 남편이 뭔가에 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이 계속되던 때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쁘니? 요새 정신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장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아니? 얼굴이 초췌해가지고서는 저녁 좀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너랑 다퉜다고 하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뭐. 그냥 살짝 다퉜어. 장서방 일 그만둔 거 엄마 알고 있지? 그 후로 일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좀 다툰 거야. 거기까지 가서 나랑 다퉜다고 말했어? 진짜 웃긴다 정말. 뭐 다른 말은 한 거 없고? 그게 장서방이 저번에 아빠 유산 처분한 거 있지? 7억. 그거 좀 빌려달라면서 나한테 말하긴 했는데 뭐 사업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며. 그 친구가 레스토랑 운영하고 이것저것 요식업 쪽에서는 꽤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도와달라면서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투자금만 있으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아, 거기서 결국 그걸 말했구나.
엄마, 장서방한테 절대 그거 빌려주지 마. 사업한다고 요즘 난리야 난리. 사업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투자금만 있으면 대표 된다 어쩐다 난리라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엄마, 그거 빌려주지 말고 돈도 없다고 해. 내가 괜히 저번에 유산 정리할 때 남편이랑 같이 다녀가지고선. 그래도 장서방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부탁한 거 아니겠니? 들어보니까 친구가 여자라서 그래서 네가 반대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 친구가 자기가 여자라 가지고 사업하는데 좀 무시당하고 그런 게 있다고 했나 봐. 장서방이 덩치도 있고 좀 묵직하게 생겼잖니. 그래서 장서방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던데. 직장에서도 잘리고 힘들 텐데 너무 기댈 곳도 없는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달래서 말해봐. 너도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줄까? 남편은 결국 엄마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갔더라고요.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선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음에도 엄마에게 찾아갔다는 게 너무 괘씸했죠.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은 저와 엄마를 불러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돈을 갚을 거며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계획을 다 말을 해줬어요.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와 엄마는 결국 전 재산 7억을 빌려줬죠. 엄마는 혼자서 일하며 아등바등 사는 제가 안쓰러워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거였지만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투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에 너무 기뻐했어요. 전 남편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자영증까지 쓰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거기다가 친구 이름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면 친구도 좀 불편해하지. 그냥 좀 편하게 하자.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나도 좀 서운하지. 나만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 같이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7억이 누구 용돈이니? 엄마랑 아빠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에 아빠가 유일하게 남긴 유산에 이것저것 다 우리 가족 전부를 다 넣은 돈이야. 거기다가 엄마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빌려갔으면 엄마한테도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하잖아. 어차피 당신 잘 갚을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 내가 뭐 이 돈 받아가지고 튀겠어? 우리 가족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잘 갚지. 근데 차용증까지 쓰는 건 좀 서운하다는 거지. 친구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써달라고 하냐? 그냥 친구는 빼고 나만 쓰면 안 되는 거야? 투자금이라며. 그 친구도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름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찌되었든 친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싫으면 그냥 받지 말고 사업도 참가하지 마. 난 그게 더 나아. 알았어. 누가 안 한대? 차용증 쓰긴 쓸 건데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말해본 거야. 장모님도 설마 이거 꼭 받아오라고 하신 건 아니지? 그냥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받으라고 하는 거지? 참, 그래도 서운하다 정말. 7억이라는 돈을 빌리면서도 그저 받기만을 생각했던 남편은 차용증을 쓰라는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죠. 그래도 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불길한 예상이 맞았는지 남편은 돈을 받고 난 후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전화에도 매번 짜증을 내며 끊기 바빴어요. 심지어 투자금을 빌려주고 매달 일부씩 갚기로 했는데
그 돈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이번 달에도 장서방 돈 안 넣어줬어? 아니, 왜 돈을 안 넣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는 보니까 자기 차는 새로 싹 다 뽑았더니만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안 들어와. 정말 미치겠어,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하는 게 바빠서 그러겠지. 아직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저번에 나한테는 전화 와서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 못 썼다면서 다음 달에 한 번에 보내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들 보기에는 사장 자리가 쉬워 보여도 가게 일 다 돌봐야 하지. 직원들도 살펴야지. 정신없는 자리가 사장 자리잖니. 조금만 시간을 줘봐.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고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해도 바쁘다면서 짜증내며 끊어버리고 집에 와도 새벽에 와서 잠깐 있다가 또 나가버리니까 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가게 가봐도 없고 뭐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지 모르겠다니까. 사장이 가게에만 있는 법이 어디 있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저번에 그래도 가방 하나 사라면서 돈 올려두고 갔다며. 돈 정산해서 통장에 넣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줘. 자리 잡으면 괜찮아지겠지. 너무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 엄마에게 불안하다며 말을 꺼냈고, 엄마는 사업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을 하셨어요. 분명 엄마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러셨던 거겠죠.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휴가를 내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 나갔던 남편이 낮 시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절 보고선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출근 안 했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나 잠깐 들른 거야. 이제 곧 또 나가야 돼. 요새 좀 바빠가지고. 당신은 오늘 계속 집에 있을 거야? 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어쩌지? 당신 요즘 매일 바쁘네?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아무리 마감이 자정이라곤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는 쉬는 날도 없어? 전화는 왜 안 받는 건데? 엄마한테는 왜 매달 갚겠다는 돈은 보내주지도 않고. 결국 돈 때문이야? 와, 당신 사채업자 다 됐네. 돈 빌릴 때도 차용증이며 뭐며 다 쓰더니만. 야, 내가 안 갚겠냐? 지금 정신없는 거 뻔히 보이지 않아? 집에 올 틈도 없이 잠깐 왔다가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한테 돈 갚으란 소리가 나오냐? 내가 해도 너무해서 그래.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몇 달이나 기다렸는데 100원 하나 입금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러면 뭔가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던가. 집에도 하나 돈도 안 보내. 그럼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볼 때 본론부터 나오지 않겠어? 그래,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이래서 너랑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다니까. 내가 돈을 안 준다니? 다음 달에 싹 다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돈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생색이야? 저도 장모님한테 보낼 건데. 다음 달 변제를 약속했던 남편은 결국 또 몇 달간을 보내지 않고 버텼죠. 남편과 무슨 대화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절 피하기 바빴어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시점에서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급하게 어딘가를 다녀오다가 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영안실 앞에는 이미 남편과 시모가 와 계시더라고요. 여보, 어머님도 같이 계셨네요. 어떻게 빨리 오셨어요? 일단 엄마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같이 들어가 볼래? 얘는 거길 왜 우리 아들이 들어가니? 너 혼자 가서 확인하고 나오면 될걸. 에휴, 어떻게 차 사고가 나가지고선. 들어보니까 네 엄마 졸음운전 했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네 엄마가 졸음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쳤어 봐라. 그거 우리 아들이 죄다 배상해 줘야 하고. 어쨌든 불행 중 다행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졸음운전이요? 엄마가 졸음운전을 했대요? 아까 전화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시던데. 조사 결과가 벌써 나온 거예요? 어제 분명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일찍 자도 나이 먹으면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잠 못 잘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뭔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어? 얼른 들어가서 네 엄마 만나 확인해봐. 아휴, 우리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장례 치르려면 힘들 건데 근처에서 밥이라도 먹고 오자. 우리 아들 헛돈 안 쓰겠네.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고서는 시모는 영안실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셨죠. 그런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남편은 은근히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 두 모자의 모습을 보며 전 피눈물을 삼키고 엄마를 확인하러 영안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신덮개를 들춰보니 다른 곳은 멀쩡한데 오른손이 꽉 쥐어진 상태로 펴지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보니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것 같다며 나중에 사후 경직이 풀리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죠. 장례를 치르기 전에 엄마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니 USB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전 바로 USB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블랙박스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과 같이 사업한다던 동창 여자와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죠. 들어보니 둘 사이는 심상치 않았어요. 진한 애정 표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에는 저에게 꼬투리를 잡아 이혼 소송을 할 거라며 7억 빌린 건 어떻게 할 거냔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다 수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선 전 소름이 돋았어요. 전 부검을 의뢰했고 엄마의 몸에선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전혀 처방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수면제였죠. 신고를 하고 난 뒤 알게 된 건 바로 남편과 시모의 계략이었고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을 확인하려고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랬던 거야? 엄마 사고 있었던 날 당신 왜 엄마네 집에 갔던 건데? 왜 엄마 몸에서 당신 엄마가 처방받던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냐고. 진짜 우리 엄마 사고 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 그래서 빌린 돈 안 갚으려고 했던 거냐고. 내가 설마 그랬겠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단지 어머님이 주무시면 자용증 없애고 그러려고 한 거지. 그 자용증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운전까지 할 줄이야 내가 알았겠냐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당신이랑 헤어지면서 아파트 CCTV 보니까 엄마도 차 타러 가는 거 뻔히 보이더구만. 무슨 운전을 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만든 거야. 알아? 그냥 그건 사고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동차 사고였는데 어떻게 내가 그랬단 거야. 당신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난 결백해. 내가 잘못한 거 없다니까. 조사해보면 그것도 다 나오겠지. 당신이고 당신 엄마고 상관녀고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가 얼마나 원통했으면 죽을 때까지 손에서 그걸 놓지를 못했겠어. 내가 다 복수할 거야. USB에는 한 가지 서류가 더 있었는데 차용증을 쓰고 난 후 다시 작성된 서류였어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직접 남편과 상간녀를 찾아갔었고 그때 다시 서류를 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몇 달 동안 변제하겠다던 돈을 받지 못했으니 다시 변제가 안 되면 되돌려 주겠다는 서류였죠. 엄마는 변호사도 대동해 공증까지 받으셨는데 남편은 저와 있을 때 작성한 차용증이 아닌 그 서류를 없애려고 일을 꾸민 것이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상간녀를 며느리 삼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찾아와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셨죠. 내가 너 처음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겨우겨우 허락해 준 거였어.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아들 인생을 이딴 식으로 망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아들 받들면서 살라고 했지? 받들기는커녕 이렇게 망쳐놓는 게 말이나 되니? 망쳐놓아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쳐놨는데요? 이미 저 말고 며느리 한 명 더 들이셨잖아요.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외도 저지르고 있었던 아들 그렇게 감싸도니까 좋으세요? 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한테서 나온 수면제 어머님이 처방받으신 거던데요? 뭐 수면제가 똑같을 수도 있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의심하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니 네 곁에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니?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도 없어. 이미 부자 며느리가 우리 아들 좋다고 하거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아줌마도 그따위 인성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한량이 된 거고 아들이 범죄자가 된 거겠죠. 아니에요? 가만두지 마세요. 아줌마가 가만 안 두기 전에 제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요. 당신 아들 콩밥 꽤나 먹을 거야. 그리고 당신 새로운 며느리?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내가 깡그리 다 망하게 해줄 거니까 기다리세요.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죠. 동시에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간녀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 고발도 당하게 되었어요. 전체 친구들을 총동원해 상간녀의 실태를 소문냈고 레스토랑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레스토랑은 인터넷에서 물매를 맞게 되었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상간녀는 사업도 망하고 저에게 위자료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엄마를 보내주게 되었네요. 그동안 마음도 많이 흔들렸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냉정하게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밝혀졌고 징역 12년의 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국가밥을 먹을 거라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잠든 곳에 들려 펑펑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빌려줬던 7억이라는 돈은 남편과 상간녀 재산을 처분하면서 다시 되돌려받게 되었어요. 전 엄마가 살던 집도 정리하고 그동안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던 엄마 소원대로 엄마 고향에 가 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20대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써 10년을 함께 해왔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항상 저를 부족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예전과는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너무 손해본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시모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퍼부어댔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는데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듣기 싫은 말들을 했었다면 이번에 보인 행동은 저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꽤 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남편의 어머니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시모는 그런 건 본인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시모가 던진 유리컵이 제 머리에 맞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일인데도 시모는 유리컵이 제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게 많이 아쉽기라도 한 듯 또 다른 물건을 잡으려 하길래 남편과 평생 영 끊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하시라고 강하게 시모를 향해 경고했어요. 저에게 유리컵을 던진 행동부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남편을 보고 그날은 꾹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받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20대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왔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중간에 아이까지 낳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시모는 그런 제가 노력한 건 보려 하지 않고 남편이 대기업 연구소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거에 비해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할도리만 해왔는데 저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유리컵까지 던진 걸 보면 저를 내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시댁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청소한 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이 시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당신 힘들게 했어?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저번에도 잠깐 자리 비우게 되면 당신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했구만. 또 나 없는 사이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안 되겠다. 나도 참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오겠다.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 온 거지. 보통은 어머님 댁에 잘 안 오잖아. 내가 당신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무래도 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겠지. 그전에도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는데 당신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 아버님도 계시는데 무조건 안 올 순 없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얘기하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녁도 다 먹었고 당신도 아버님과 볼 일 끝났지? 남편도 시모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시댁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남편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었는지 그날 이후 시모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를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을 듣게 될 게 뻔한데 괜히 감정 상하는 것보단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간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훈아,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하다. 며칠 전부터 물 한 잔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도 말을 안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써서 왜 그러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너희 엄마가 너를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 네가 오면 알려주겠다는데 계속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너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많이 바쁘지 않으면 집으로 좀 올 수 있겠어? 일단 너희 엄마 먼저 살리고 봐야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없더니 저희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화가 많이 났는지 물 한 모금 안 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었죠. 결국 이 문제로 직접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시모가 계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안을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 뒤에서 시모를 바라봤는데 삐쩍 말라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에게 전화통화로 들었을 때처럼 시모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식음을 전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도 시모는 아예 남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서 남편은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면서 일단 물을 건네드렸어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처음으로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너는 엄마의 아들이면서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보다 옆에 끼고 있는 네 마누라가 더 좋다는 거니? 어떻게 둘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니? 며칠 전에 어머니랑 이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는 이 사람이 법적 소송으로 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셨죠?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죠? 저 이 사람 없었으면 박사과정 밟지도 못했고 대기업 연구원은 꿈도 못 꿨어요. 옆에서 정말 많은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제가 잘나서 대기업 입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엄마는 아직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시모에게 뭐가 문제인지, 왜 저희 부부가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식음 전폐를 해서 걱정하는 모습보다 시모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설명했고, 시부는 시모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시모가 정말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다시 되물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만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네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대기업에서 일할 자격이 될 정도로 능력이 좋았었다. 내조 그거 얼마나 해줬다고 호들갑이야? 어찌됐든 네가 내 아들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했던 말인데 그게 뭐 잘못됐니? 그래서 유리컵에 머리를 맞았어? 맞출 생각이었으면 너한테 직접 던졌을 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니? 내조 그거 별것도 아니고 너보다 능력 좋은 여자가 훨씬 더 잘해주겠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뭘 더 해줄 수가 있겠어?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연봉 1억 받으면 뭐해? 네가 뒤에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 보상받겠다고 다 까쳐먹을 텐데.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20대 때 제가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사람과 제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좋은 여자 만나서 뭐하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옆에서 단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저를 위해 살아온 여자예요. 이 사람 혼자도 아니었고 저희 사이에 아이도 있는 거 알면서 갈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 손자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양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족들 중에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는 저희 가족이 잘난 집안도 아닌데 이 사람 집안과 비교하는 거 정말 보기 별로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만 안겨주면 평생 찾아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생각 잘하셔서 행동하세요. 이 사람처럼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여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식음 전폐하시면 그땐 그러시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을 테니까 피곤한 일 만들어서 아버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살아요. 남편이 그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 시모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돌리고 계셨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부가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 시모도 조심해 주길 바랬는데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들을 풀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남편의 앞날보단 그냥 제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내조하는 동안 아이까지 돌보다 보니 시모를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점들이 시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날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최대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저를 만나지 않으려는 시모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개인적으로 시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려 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위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맙게는 생각한다만 이 정도로 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어찌됐든 나는 네가 내 아들과 젊은 나이에 결혼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동훈이 아버지가 둘의 결혼 허락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무조건 반대였어.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저 노력하고 있잖아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저도 노력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묻니? 너희 집안이 체력이 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안 했겠지. 우리 집안보다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잖아. 너랑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게 둘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네가 오늘 나한테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이 명품 가방 이거 누구 돈으로 결제한 거니? 내 아들 돈으로 결제한 거잖아. 교대 근무하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 명품 가방을 나한테 선뜻 사주겠어? 이딴 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얘따 이거 받아라.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 돈 봉투로 뭘 어쩌자는 건데요? 10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제 인생 바친 게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도 많은 거지. 너 내 아들과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텐데 3천만 원은 거저 생기는 돈이잖아. 둘이 이혼하는데 어느 시애미가 돈다발로 3천만 원이나 지어주겠니? 너는 정말 좋은 시애미 둔 거다. 이걸로 손녀 교육비 충당해라. 교대 근무하는데도 돈벌이가 시원찮을 텐데 풀칠 정도 해줄 만큼의 돈은 챙겨줘야지. 저는 시모의 말을 듣던 도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는데 저에게 뱉은 독설들이 너무 거북하게 들려와서 그랬는지 결국 그날 시모와 만나서 먹었던 음식을 전부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숨을 고른 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모와 만난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여보세요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저는 시모에게 받았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었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남편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 진정이 되고 나서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말을 듣게 된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본인도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며 영상통화로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영상통화를 연결해둔 상태로
다시 자리로 돌아온 뒤에 가방을 한쪽에 올려놓은 뒤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시모를 향해 올려놓았어요.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막말이 이어졌고 이번엔 전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한참 있다 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됐을 테고 이제 답을 좀 들어볼까?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힘든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한테 잘한다 해도 이번에 봤지? 내가 시금 전폐하니까 결국 찾아왔잖아. 다음은 내가 뭔 짓을 할 것 같니?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엄마인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거다. 나는 앞으로 더 독해질 거고 둘 중 하나 피 볼 때까지 끝장 볼 거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볼래? 아니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 아들 그만 놔줄래? 대기업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 많다더만. 그런 좋은 여자들은 시도 얼마나 좋겠니? 내 아들 인생길 훤한데 가로막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거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10년을 함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개도 안 물어갈 물건이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교대 근무하는 아무 남자들이나 잡아서 살거라. 자, 3천만 원. 왜? 이걸로는 청리? 더 필요해? 너한테는 3천만 원도 많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보고만 있었는데 건네준 3천만 원을 받지 않자 그 돈으로 제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어요. 카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광경을 영상통화로 보게 된 남편은 카페 문을 열며 들어왔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게 된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들고 있던 돈다발을 급하게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미 남편은 영상통화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전부 다 봐버렸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가방을 세차게 뺐더니 돈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녹화해 두었다면서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는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자와 만나라고 이혼을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삶이 두세 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한 번인데 쟤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면 좋잖아. 그래서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찔러주려 했던 거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잖아.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하는 쟤랑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너랑 완전 급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니? 엄마는 너를 배 아파 낳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짐을 전부 다 짊어지려 했던 거야. 저런 여자 때문에 너까지 급이 낮아져야 되겠니? 쟤는 여기까지가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너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라. 솔직히 너도 원했잖아.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지 않은 인물 좋은 여자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여자들과 새 출발하고 싶지 않던? 너는 엄마랑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니?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어? 쟤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를 나눴잖아. 전류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엄마가 정리 다 해줄게.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심각해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한 게 잘못이었어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었고 그 오랜 시간 학업에 매진해서
겨우 박사과정 밟아 대기업 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 행복을 이런 식으로 걷어짜 버리시네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은 저를 위해 10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위해 뭘 해주셨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뒷짐지고만 계셨지.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있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에 제 주머니에서 돈 빼갈 생각만 하셨지.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는 동안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3천만 원, 이 사람이 10년간 저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한테 온갖 상처받아가면서 피해봤던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유리잔까지 던졌다고 했죠?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던진 유리잔에 머리를 맞기라도 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 올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돈은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생각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어머니가 들기에는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주고 싶은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도 영상 보냈어요. 아마 지금쯤 확인하셨겠죠. 아마 아버지도 예전과 같진 않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천륜이라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을 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볼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어머니는 돈을 사랑한 거겠죠. 능력 있는 여자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걸 바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막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있던 3천만 원과 명품 가방까지 뺏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며칠 뒤 시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는데 잠깐 외출한 사이 시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는 결국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또다시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속아줄 생각은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찾으려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시모가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로는 상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모가 분명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실종한 것처럼 일을 꾸미고 또다시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부도 남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저와 제 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노했을 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확고하게 대처를 해준 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하던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회사에서 날아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주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나른한 오후 이곳에 저의 과거 이야기를 써보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대 초반, 지금으로서 늦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처녀라고 많이들 그러더군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워낙에 일을 열심히 했던 터라 제가 남편보다는 상사였고 사내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처음 남편네 집에 갔을 때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절 탐탁치 않아 하셨답니다. 나이도 남편보다 많고 직장에서도 상사라고 하니 보시기 불편하셨던 거죠. 처음엔 그런 시아버지를 그냥 옛날 분이니 내가 이해해야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살면서 큰 걸림돌이라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가고 회사에 올인을 해? 거기다가 3살이 더 많다고? 아이고, 두희야. 그래도 좋은 여자예요. 능력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요. 무슨 요즘 세상에 연상연하가 어떻다고. 행여나 며느리들한테 그런 티 내지 마셔요. 나한테 한 것만으로도 족하니까요. 살면 얘네가 살지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티는 절대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표현을 못해? 참나. 아주 세상 좋아졌다.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나 하고 말이야. 다들 가장한테 말대꾸 좀 그만해. 건강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난 그래도 이 집 가장이야. 내 말 잘 들어. 아이고, 무슨 또 우리가 말대꾸를 했다고? 하여튼 성격 특이하다니까. 그냥 며느리들 애한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여튼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허락하는 줄 알아. 어디 여자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시집올 생각을 해? 결혼 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제발 며느리한테 그런 티 내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싫은 내색을 꽤나 많이 하셨어요. 워낙에 남편한테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라고 얘기는 들어서 놀란 건 아니었지만 상처받은 건 사실이었죠. 그리고 저 역시 나이가 남편보다 많았기 때문에 사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연상연하가 흔하지도 않았고 거의 드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살다 이렇게 나이 많은 며느리 볼 줄 누가 알았겠냐? 여하튼 너는 시집 잘 온 줄 알아. 이 정도 인물에 우리 집 같은 재력 가진 집에 네 나이에 시집 올 수나 있었겠니? 네가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간다고 한들 여자가 잘 나가 봤자지. 지금 내가 운영하는 건강원이 좀 작아졌는데 한때는 이 동네에서 줄 서서 운영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지. 어머, 이는 또 그러신다. 진선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아버님이 워낙 옛날 분이라서 그러셔. 요즘 세상에 시댁 며느리 이런 게 어디 있다고. 그냥 행복하게 가족이 되어서 살면 되는 거죠. 여보도 참, 애 놀라겠어요. 아, 네,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일하는 분야에선 굉장히 알아주거든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상처가 되긴 하네요. 그래도 가족이 되는 것이니 좋게 받아들여야겠죠. 전 괜찮아요, 어머님. 아빠는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아빠, 그만하셔요. 참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가장의 위계가 이렇게 없어서야 원. 어쨌든 가족이 된 이상 우리 잘 살아보자. 뭐 상처받아도 할 수 없지.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
아무래도 며느리인 네가 나한테 맞춰야겠지? 잘해보자꾸나, 우리. 조금은 투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고,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과는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한두 번씩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한사코 잔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주시곤 하였죠. 주름 관리 좀 해라. 네가 가뜩이나 우리 아들보다 3살이나 많은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야 되겠어? 이모가 닦고. 네? 이모요? 아버님, 농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 관리는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진 또 괜히 그러셔 진짜. 자기야, 이쁘니까 신경 쓰지 마. 요즘 이 나이에 이 정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콩깍지가 뼈 봐야 알지. 누가 봐도 네 이모다. 내 말 섭섭하게 듣지 말고 관리 잘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어. 남편보다 연상인 저 얘기를 그렇게 꺾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나이에 대해 위축되어 본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만 오면 늘 위축이 되었어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머님은 참 많이도 깨어있고 열려있는 분이셔서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길 무렵 전 한 번 더 승진을 하여 회사에서 여성 최초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축하해 정말. 당신이 이렇게 멋진 여자라는 게 실감난다. 나한텐 참 과분하다니까. 우리 승진 파티 하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뻐한다니까 너무 고맙다 나야말로. 우리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포 풀자. 당연하지. 당신 먼저 퇴근해 있으면 내가 장 받아가 들어갈게. 귀하신 사모님은 얼른 집에 가서 푹 쉬고 계셔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일하느라 힘든데 무슨. 나가서 먹자 그냥. 자기 힘들까 봐 그래. 난 진짜 괜찮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런 건 남편이 제일 먼저 축하해 줘야지. 걱정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만난 거 사들고 갈게. 참 다정한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기뻤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와 씻고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고 화면 속의 주인공은 시아버지셨습니다. 말도 없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문을 열어드리니 노벌대벌 화부터 내시는 시아버님이셨어요. 솔직히 갑작스러운 방문에 달갑지만은 않았는데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문을 왜 이제 여냐? 네 시엠이랑 싸웠다. 여편 내가 기만 세가지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이불 있냐? 네? 네, 그럼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불은 있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네 표정 참 떨떠름하다. 이 시간에 밥을 먹었겠냐? 얼른 상다리 딱 부러지게 차려봐라. 네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자. 애초에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거들 줄만 알았지. 떡하니 나한테 직접 상 차려본 적 없잖아. 얼른 차려봐. 먹어보게. 이렇게 시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장을 봐서 등장을 하였고 시아버지는 남편 손에 들려있는 장바구니를 보곤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날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했던 욕을 시아버지에게 듣게 되었죠.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으면서 억울했고 그저 본인 아들 다를까봐 그렇게 정정긍긍 하신다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니, 남자가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 네가 얘기해봐. 네가 네 남편 시켰냐? 어디 여자가 남편을 부려먹길? 네가 회사에서나 상사지, 집에서도 상사인 줄 알아? 내가 이래서 나이 많은 늙은 여우랑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귀한 서방을 부려먹어? 나 원참 늙은 여우 꼬임에 넘어가서는 너도 참 미련 맞다.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 자기야, 미안해. 말도 없이 오셔놓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오늘 이 사람 승진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 위해서 파티해주려고 한 건데 뭘 한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시냐고요? 뭐야? 승진? 아니, 또 널 제치고 승진했다는 거야? 참나, 기가 세도 어지간히 세다. 남자 제치고 여자가 뭘 많이 할 줄 안다고? 참나. 그 회사 눈도 삐꾸랬냐? 알만하다 아주. 당장 때려치워. 다른 직장 가서 일하던지 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여자들 밑에서 일을 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을 제치고 감히? 아버님, 말씀 좀 가려하세요. 늙은 여우라뇨? 제가 정말 늙은 여우같이 행동하면 좋으시겠어요? 억울하지라도 않게 여우처럼 해볼까요? 어떻게 꼬였길래 말씀을 그리 하시냐고요? 기막혀. 가부장적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 승진했다고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남편 아낄 막은 천하의 나쁜 여자 취급을 하시다니 너무하세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네가 너무하지 내가 너무하냐고? 남편 아낄 막은 게 가장 못돼 처먹은 거지.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해? 저 역시 참고 참아왔던 게 폭발해버렸고, 많은 얘기를 쓸 순 없지만 결혼하고부터 시아버지의 저런 모습에 사실 좀 쌓여있던 터라 그냥 정말 욱하게 되었죠. 저의 발언에 시아버진 절 때리는 신용까지 해가며 화를 내셨고, 남편이 간신히 중재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날의 그런 행동들이 저에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혔어요. 미안해. 우리 아빠지만 진짜 못 말린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 풀래?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뭘 사과를 해? 당신 아버님이 사과해야지. 됐어. 나 아버님이랑 사적인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아.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안 부딪히고 싶어.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 같은 대우받는 며느리도 없을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 뭐가 너무해. 내가 우리 아빠 잘 알잖아. 진짜 미안해. 다신 못 그러시게 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되도록이면 시아버지와의 만남을 많이 피했고, 오히려 자주 보지 않으니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도 바라던 임신이 되었고, 나이가 걱정되었지만 문제없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저보고 늙은 여우라고 부르던 시아버지 또한 기뻐하시며 생전하지도 않던 전화까지 하고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임신으로 효도를 한 셈이죠. 아이고, 잘했다. 네 시애미한테 들었는데 이제 12주라며? 아이고, 우리 복동이 장차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나오면 넌 이제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다행이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기를 바란다.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에이, 성별은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전 딸이어도 좋고 아들이어도 너무 좋은걸요. 이왕이면 다 같이 기뻐하면 좋겠지만 전 그냥 뱃속 아이가 건강하게 낳아주기만을 바래요. 네, 그런 말 집어치워라. 이왕이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무슨. 아들의 건강하기만 하면 더 할 것도 없지. 부정 타니까 딸이랑 아들 둘 다 상관없다고 내뱉지 마라. 말이 씨가 들라. 무조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어? 아버님의 말에 기분이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딸이라고 하면 아버님은 저와 더불어 딸까지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성별이 나오기도 전부터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딸을 얘기하며 정말 좋아하였어요. 아유, 난 우리 진선이 쏙 빼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예쁠 거야. 아마도 닮으면 엄청 똑소리 나겠지? 그러니까 나도 당신 닮은 딸이면 더 바랄 것도 없어. 요즘 세상에 아들 키워봤자지. 난 꼭 딸 하나 가지고 싶다, 정말.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손녀였으면 좋겠다. 에휴, 뭐가 어찌됐든 무조건 건강하게만 나와라. 아, 특히 진선이 너도 무리하지 말고 산모가 제일 중요해. 몸 건강히 있다가 무사히 만기 출산하면 제일 바랄 게 없지. 감사해요, 어머님. 가뜩이나 이것저것 하실 것도 많은데 저도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너네 시애비 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아들 손주 바라시는데 전혀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너 건강만 잘 챙겨. 숨막히는 아버님 옆에 그래도 따뜻한 어머님이 계셔서 괜찮았어요. 아버님은 고리타분하고 절 힘들게 하였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제 편에 서서 응원해주고 저의 숨통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리고 16주가 지나 성별이 나왔고 아주 예쁜 공주님이라는 성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정확해지려면 20주가 지나야 한다고 하시며 그래도 딸이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너무 기뻤지만 아버님 얼굴이 떠오르며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딸이래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첫째는 딸이어야 한다니까 전 너무 기쁜 거 있죠? 아버님,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건강하게 잘 낳아주길 바라보아요. 할아버지가 기원하면 좋을 거예요. 어머, 너무 잘 됐다. 손녀라니. 아유, 아들밖에 없어서 얼마나 손녀딸이 기다려줬는데. 할미가 옷이나 한 벌 사줘야지. 뭐? 딸? 참나.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아들을 못 갖냐? 너네 시애미도 어린 나이에 나한테 시집 오니까 내 아들처럼 잘난 아들 가지지 않았어? 근데 이게 다 네 나이가 많아서 염색체 이상으로 딸을 가지게 된 거지. 에휴. 이래서 내가 무조건 어린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니까. 나이도 3살이나 많은 여자랑, 에휴. 우리 집 대 끊겼네, 진짜. 첫째 낳고 무조건 둘째 낳을 준비해. 둘째도 또 딸이면 셋째 낳을 준비하고. 참 어쩜 넌 한 번에 마음에 들지를 않니? 아, 진짜 또 그 막말. 하나하나 뱃속 아이한테까지 막말할 셈이세요? 저한텐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태어나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박을 하시겠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놈의 아들 사랑. 그렇게 아들 손주 가지고 싶으시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더 낳으셔서 키우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이고,
진짜 여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얘 새아가 기분 풀어라. 내가 진짜 못 살아. 여보, 당장 사과해요. 그리고 염색체는 남자가 결정하는 건데 제가 무슨 수로 아들을 낳나요? 탓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아셨어요? 또다시 시아버지의 막말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였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답니다. 세상 그런 치욕과 자존심이 상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미안하다.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우리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난 상관없어. 오히려 딸이 더 좋아. 키울 우리가 좋으면 됐지.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냥 노인네가 하는 얘기 한 귀로 듣고 흘려. 진짜 미안하다. 아버지한테 내가 더 따끔하게 얘기할게. 너 기분 상하지 않게 사과하라고도 할 거고. 그러니까 울지 마. 뱃속 아기도 얼마나 슬퍼하겠어. 내가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보다 나이가 3살 많은 거랑 그리고 당신보다 승진 먼저 한 거? 그리고 딸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애초에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울다가 뱃속 아이를 생각해 마음을 다르게 먹었어요. 이렇게 우울해할 수 없고 잊어버리자라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딸을 가졌던 이유로 막말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약 한 박스가 제 앞으로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아버님 건강원에서 보낸 약이어서 아버님께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임신 4개월 때 만난 것 빼고는 출산할 달까지 한 번도 왕래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미안해서 약을 쥐어 보냈나 싶었습니다. 아, 아버님, 저예요. 혹시 이 약 아버님이 지어 보내셨나요? 아버님 건강원이던데, 아니, 왜 저한테 이런 약을... 뭐 그때 이후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제 지어 보냈다. 사모한테 좋은 거래. 어머, 감사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됐고, 아이다 잘 낳아라. 내가 했던 말 많이 새겨듣지 마. 나도 그때 흥분해서 좀 막말을 한 것 같으니까. 그 약은 바로 먹어도 되는 거니까 지금 바로 뜯어서 먹어라. 얼른 좋은 기운 받아야지. 그 약이 얼마나 대단한 약인데. 어서 먹어. 웬일인지 나긋나긋하고 사과를 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내가 손아래 사람인데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됐나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약을 뜯어 한 포를 쭉 들이키던 그때 시어머니가 집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가 미처 다 털어먹지 못했던 약봉지를 가로채며 소리를 지르셨죠. 아가, 당장 뵙고 어서 병원 가. 네 시애비가 사실 이 약에 뭐 넣은 줄 아니? 아우, 기가 막혀. 얼른 뱉어. 얼른. 시어머니의 말에 당장 뵙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진통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 후 바로 분만실에 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나오고 나서 응애하는 소리와 동시에 상가 병동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태껏 딸인 줄만 알고 있던 아이가 사실은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처음 딸로 보였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딸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엔 항상 다리를 계속적으로 꼬고 있는 바람에 성별을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전 그냥 당연히 처음에 딸이라고 했었으니 딸인 줄만 알았고 분만을 하고 보니 건강한 사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놀랐던 거죠. 어머, 제가 지난번에 성별을 잘못 알려드렸네요. 분명 초기에는 딸이었는데 아들일 수가. 중간에 우리 계속 아기가 뒤집어져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어서 몰랐잖아요. 아, 축하드려요.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사모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 그래도 좋으시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을 일인데요.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기검진도 잘 못 간 저도 잘못이 있죠. 아들이라니, 뭐가 됐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곧이어 회복실로 오게 되었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소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또 나름대로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이 맴돌면서 화가 나고 시아버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은 시아버지가 어디서 듣고는 이것저것 약을 조제해 그 약을 먹으면 아들이 태어난다는 속설을 듣고 이제 막달인 저에게 약을 보냈던 거예요. 정말이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나요? 막달인 아이의 성별이 바뀔 리 만무하지만 그걸 믿고 어떻게 증명된 약도 아닌 약을 저에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거기에 들어있는 약초 중 한 약초는 심지어 여자아이에겐 치명적인 약초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조제하여 약을 보낸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자마자 불이 나게 약을 먹지 말라고 뛰어오신 거죠. 전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라며?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해준 약 먹고 아들로 바뀐 거잖아.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굿초이스야. 어이가 없네요. 설마 하니 다 형성된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아들로 바뀌었겠어요? 애초에 아들이었고 그땐 초기라서 성별이 확실하지 않을 때였어요. 제가 바빠서 정기검진을 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 갈 때마다 아이가 안 보여준 것도 있고요.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약은 먹자마자 뱉었네요. 그 약초 중에 딸아이한테 치명적인 약초도 있는데 아버님은 범죄자예요. 딸아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희 아들 볼 생각도 마시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대로 끝이니까. 당신 진짜 어쩜 사람이 그래요? 나 정말 소름 돋아서 평생 고지식한 당신인 줄은 내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어. 나도 며느리에 몸조리 좀 해줄 겸 당분간 집에 가지 않을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어쩜 저리 사람이 무서울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예, 가자. 니네 아빠랑 얘기할 가치도 없어. 아빠, 다신 연락 마요. 아빠는 내 자식을 없앨 뻔했어. 그깟 성별이 뭐라고. 진선이 말대로 손잡을 생각 애초에 하지도 마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내 밥은 누가 차리라고?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랑 마누라가 날 등 돌리겠다는 거야? 평생을 먹여 살리느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입 다물어요. 당신이 정말 반성할 때까지 절대 보는 일 없을 거니까 그리 알아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 그렇게 병원에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끌어냈고 퇴원 후 저흰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딸이든 아들이든 제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는 집에도 찾아왔지만 남편이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그게 불편했는지 매일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가족 모두가 본인을 외면하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매일같이 편지 한 통씩 두고 가셨고 그걸 보는 마음은 좋지 않았고요. 미안하다, 아가야.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너한테 와닿진 않겠지만 모든 식구들이 떠나가고 많이 느꼈다. 식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내 사과를 당장에는 받아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참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녀든 손자든 상관이 없었는데 괜한 아집을 부렸어 내가. 항상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우리 아들 앞길 막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는 너에게 고마워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러마. 당장의 마음을 풀라는 말은 아니야. 언젠간 마음이 풀릴 때 꼭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너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사과를 해야 하지만 너한테 먼저 해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등등의 편지였어요. 쉽게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매일같이 집 앞 우체통에 편지를 두고 가신다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였죠. 그리고 경비 아저씨 얘기론 굉장히 깡마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늘 술만 드신다고 했거든요. 참 마음이 뭔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서서히 허물어지더라고요. 애엄마가 되어서 그런가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뭐 아버님이 유별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은 완화되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의중을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시아버지지만 모든 걸 해탈하신 듯 했어요. 이제 내려가 볼까 해. 에휴, 너 생각하면 너네 시아버지랑 끝을 내는 게 맞는 건데 참 나도 우습지? 35년 보보 생활이 뭐라고. 그렇게 무서운 양반인데 왜 끝을 내지 못하는지. 미안하다. 너 볼 면목이 내가 없어. 너한테 용서란 말은 안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마음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아이 무탈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 된 거죠. 아버님도 순간 너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고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 정말.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라고 할게. 진짜 미련한 양반 같으니라고.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버님과 제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죠. 그래도 감사해요. 전 어머님한테 감사한 것밖에 없네요. 아버님 옆이 아니라 제 옆을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지.
어쨌든 네가 이렇게 마음 넓게 써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아주 고쳐놓을 거야.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오히려 아버님 편만 두둔했다면 더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제 편이 되어주니 오히려 더 쉽게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과는 그 뒤로 대면대면해요. 물론 제 눈치를 엄청 보신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눈치는커녕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고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의 마음을 다 고지고대로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 그렇게 가부장적이던 시아버지께서 이젠 시어머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는 점과 저희 부부 일에 아예 일절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 요리도 해주시고 집안일 하시기 바빠 말을 아끼시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보, 여기 빨리 청소기질 좀 해요. 아니, 아까 청소한다던 양반이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해? 그러려면 하지를 마요. 아유, 미안해요. 얼른 할게. 아가야, 여기 와서 좀 앉아라. 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너 주려고 식혜도 해놨다. 네, 감사히 먹을게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애기 많이 컸죠?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던지. 어머, 그랬구나. 나도 우리 장손 보고 싶었지. 당신은 거기서 뭐하러 서 있어요? 얼른 시켜내오지 않고. 눈치 없어서는 빨리빠릿하게 움직여요. 당신이 지금 이 집에 붙어 있는 게 이런 거라도 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나도 우리 손주 안아보고 싶은데 혹시 안아볼 수 있을까? 한 번도 안아보질 못해가지고 안아보고 싶다. 아니요, 안 돼요. 손녀였음 눈길도 안 줬을 손주인데요, 뭐. 저희 아직까지 그렇게 용서한 거 아니니까 안을 생각 마세요.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한 번을 안아보란 소리도 안 하고. 에휴, 알겠다. 내가 손주 안을 날만 기다리며 너희 마음 풀릴 때까지 이렇게 더 노력할게. 약속했으니까. 시아버진 정말 지금까지 혹독히 벌을 받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안아보고 싶어 하던 손자도 안지 못하고 늘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느라 바쁘신데 혼자 벌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정말 다행인 건 1년의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버님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잘 깨달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구들의 소중함도 깨닫고 계시고 한없이 가부장적이시고 본인밖에 모르시던 아버님은 정말이지 지금은 가족 바보가 되셨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등을 돌렸을 때 비로소야 본인의 모든 잘못들을 깨달으신 거죠. 그 덕분에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는데 가끔 죄송스러울 만큼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 일들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가족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그러이 풀릴 날이 오겠죠.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론 가족들이 조금 더 화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어쩌면 잘된 일일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쓰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저 역시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송스러워지네요. 이번 주말은 조금 아버님께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성장이 가는 거겠죠.
항상 후회뿐인 인생이고 늘 앞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고 반성하다 보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